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지금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는데요. 김두관 사선 민주당 중진 의원의 지금 폭탄 발언을 보도를 한 겁니다. 그 내용은 말이죠. 지난 4월 10일 총선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부정선거였다. 전자개표기에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국내 유수 언론이 대서특필했다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죠. 비상계엄의 선표 명분으로 지난 4월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등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그리고 또 여러 곳에서 말이죠. 부정선거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가운데 오히려 민주당의 사선 중진인 김두관 의원이 부정선거 의혹을 정면으로 제기하고 나선 겁니다.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사선 중진 김두관 의원은 직접 변론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태학 대법관 앞에서 말이죠. 이번 40총서가 부정선거인 이유, 그리고 그 의혹, 전자개표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변론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지금 중앙일보와의 취재를 통해서 부정선거 의혹을 정면으로 제기한 겁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극우 음모론자다, 이렇게 몰고 있는데 이런 어떤 주장이 더 이상 이제 설 자리를 잃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극우다.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사람은 전부 다 음모론을 펼치고 있다. 심지어 황교안 전 총리, 황교안 전 권한대행까지도, 또 민경욱 전 의원이라든가 박주현 변호사라든가 이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그 의혹을 제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극으로 몰리고 이상한 사람으로 몰리고 그래 왔는데, 대통령께서 바로 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서 국힘이 아닌, 보수 쪽이 아닌 저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지인보 쪽에서 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김두관 의원은 비명계, 그러니까 이재명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사람인데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19일 날 통화를 했는데요. 40총선에 대해서 전자개표기 부정확성 때문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항변했습니다. 확실하게 찍었어요. 그러니까 부정선거인 이유도 확실하게 찍었습니다. 전자개표기 부정확성 때문에 결과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김 전 의원은 말이죠. 여론조사에서 10% 이상 크게 앞서다가 선거 이래 근소한 차이로 뒤집혔다라고 말하면서 지난 총선 때 경남 양산 을에 출마한 자신이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2084표 차이로 진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17일 날 열린 대법원에서 그 변론기일에 말이죠. 선거무효소송 여기 직접 나갔습니다. 그리고 같은 논지로 직접 변론을 했는데요. 이 대법원에서 말이죠. 선거무효소송 요거를 이제 다룹니다. 근데 선거무효소송은 대법원에서 딱 한 번 합니다. 1심, 2심, 3심이 아니라 대법원에서 딱 한 번 하는데, 그 선거무효소송에 직접 나가가지고서 전자개표기의 부정확성 때문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김두관 의원이 문제 삼는 건 전자개표기 여기에 부정확성입니다. 전자개표기.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많이 수출을 했는데, 우리나라 전자개표기를 사갔던 나라들에서 대규모의 부정선거가 저질러졌고 그 때문에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선거를 다시 치르는 등 엄청난 그 파장이 일어섰죠. 근데 그 바로 전자개표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전자개표기가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2012년 대선에서도 문재인 후보 표가 박근혜 후보에게 가는 등 2번 표가 1번 후보로 인식되거나 아예 미분류표로 인식되기도 했다라고 김두관은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2012년에도 그 전자개표기 분류 이것이 잘못된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김두관 또 얘기합니다. 한국 전자개표기를 키르기스탄, 콩고 등 외국에서 많이 수입을 해갔는데 부정선거로 난리가 났다. 이 개표기의 알고리즘을 약간 조작하면 부정선거가 된다. 알고리즘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전자개표기를 사갔던 나라들에서 난리가 났는데 그게 바로 개표기의 알고리즘을 약간 조작하는 것이다. 프랑스와 독일, 대만 등의 국가에서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전면 수개표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수개표로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냐.
김두관 전 의원은 전자개표기에서 미분류표로 인식된 그 투표지의 개표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지난 양산을 선거에서 미분류표가 3,900표였는데 이것을 분류할 때 양쪽 지정 참관인이 배제된 상태에서 진행이 됐다. 법원에서도 이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 선관위 측에서 아무런 항변을 하지 못했다. 지난 총선 때 전자개표기에 입력된 투표지에 이미지 스캔 파일을 실제 투표지와 일일이 대조하는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 지난 총선 때 있었던 전자개표기에 입력된 그 투표지, 그 이미지 스캔 파일이 거기 들어있거든요. 그걸 지금 보관되고 있는 실제 투표지와 일일이 대조를 해봐야 된다. 김두관 전 의원은 박빙으로 승부가 가려진 지역 중 선관위 직원들이나 특정 정당에 관련된 사람들이 개표에 참여해 장난쳤으면 당락이 바뀌었을 것이 꽤 많다. 부산 사갑, 인천 동미추홀 이런 데도 상당히 의심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 사갑은 이성건 국민의힘 의원이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693표를 이긴 곳이고 인천 동미추홀은 윤선영 국민의힘 의원이 1025표 차이로 신승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두관은 아무래도 국민의힘 쪽에서 이겼던 지역을 지금 문제를 좀 삼고 있는 거죠. 이번 주장이 일부 보수 유튜버들의 주장과 겹치다 보니 오해를 살 수도 있다. 하지만 조사를 해보니 선거 결과가 뒤바뀌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김두관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김두관이 얘기하는 것은 정확히 두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는데요. 하나는 전자개표기의 문제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자개표를 사간 나라들에서 많은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이 전자개표기가 문제가 있다라고 자신은 본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미분류표, 그것을 갖다가 분류함에 다시 감에 있어서 미분류표를 이제 다시 양쪽 진영이 다 들어가 가지고서 보는 가운데 이렇게 미분류표를 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것은 이제까지는 부정선거를 얘기하면 마치 극우 유튜버의 음모 이렇게 치부돼 왔는데 대법원에 나가서 사선 민주당의 중진 의원이 어쨌든 이 한국 개표 분류기의 문제점 이거를 얘기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말이죠.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의혹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니만큼 앞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있는 이런 점들에 대한 어떤 그 해명 내지는 그 의혹을 풀어주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런 이제 보도를 중앙일보가 또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큰 신문에서는 이런 보도를 하질 않았습니다. 아예 부정선거 얘기하면 마치 음모론 그리고 또 극우론자 또 이상한 사람 뭐 심지어 미친 사람까지 이렇게 취급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또 일부 정치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이제 중앙일보가 이것을 정면으로 다루고 그리고 민주당 중진이 또 개표기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앞으로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하나의 그 의혹이 아니라 사실로 밝혀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 이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강신업 TV입니다.